자, 이번에 최요자 서수 환남. 자, 최요 가장 요자를 보면 우길요 누르륵 이런 의미입니다. 우길요 누르륵 그런 말인데 여기서는 우기다 그러니까 고집스럽다 그런 말로 우기다 고집스럽다는 말로 해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고집스러운 것은 원래 직역하면 그러죠. 그래서 원래 여기서 지금 성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성정이 그 사람의 성정이 고집스러운 것은 뭐냐면 서수. 자, 서수니까 이 서는 이제 금을 말하겠죠. 서쪽이니까 금수가 또는 금의 수가 환남 남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남으로 가는 건 뭐예요? 화죠. 그래서 금수가 화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고집스럽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해석을 더 정확하게 하게 더 좀 의미가 통하게 해석하시는 책이 있어서 소개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 성정이 가장 고집스럽게 비뚤어지는 까닭은 그래가지고 김정혜 선생님의 3인공적 거기서 이렇게 번역된 책에서 이렇게 해서 저도 좀 인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가장 고집스러운 것은 가장 우기는 것은 서쪽에 있는 수가 남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왜 금수가 왜 남쪽으로 가면 고집스러운지 그 내용을 한번 좀 풀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서방지수 나오죠? 서방지수. 서쪽에 있는 그 물은 발원 체장 가장 길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수 자체가 하나만 있으면 별로 그렇게 세지 않죠. 그런데 수의 원천인 금이 있다고 가면 굉장히 그 발원지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생수니까 그 수의 근원은 금이다 보니까 금생수로 여기 연결돼 있으면 수가 가장 통하기도 하고 가장 길게 연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꼭 물리적인 길이가 길다는 뜻이 아니라 금생수로 구조가 되어 있으면 굉장히 그 생해주는 관계가 있고 그렇게다 보니까 가장 오랫동안 그 수의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방지수 즉 금수는 발원 체장 그 발원이 가장 길다. 기세의 최왕 그 기세도 왕하죠. 수 자체만 있는 건 상관이 없는데 끊임없이 수가 생성될 수 있도록 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왕하게 되고 그리고 무토이제지 그리고 토로서 이를 제압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럼 토국수잖아요. 그렇죠? 토국수인데 토로 이를 제압하지 못하거나 또는 목이 납지 목으로서 이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지금 금이 수를 생해주고 금생수로 되는데 그러면 왕이에요. 이 수가 왕인데 이 수를 토국수로 막아줄 수 있거나 그렇죠? 댐으로 막아줄 수 있거나 토니까 또는 나무 뿌리로 물을 쫙 한번 빨아들이는 산에 있는 나무가 장마질 때 빗물 다 빨아들인다고 하죠? 그 나무로서 그 물을 빨아들이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면 호탕지세 아주 호탕하다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호탕한 그러한 세력이 된다. 불순행 그 세력에 순행하지 않으면 오히려 남방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 수가 이렇게 왕성한데 그 수에 순행하지 않고 오히려 남방으로 간다면 뭐예요? 수국화 구조로 가겠다는 거죠. 화를 꺾는 구조로 가겠다. 그러면 즉 역기성 그 성질을 거역하는 것이고 비강요 이난제화라 이거를 비강요 억지로라도 누르지 아니하면 이 난제 통제가 어렵다. 제어하기가 어렵다. 억제하기가 어렵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말은 금생수 구조에서 그 다음에 수가 왕하기 때문에 이 수를 토로 극을하거나 수생목으로 해서 수의 왕성한 기운을 빼버리지 않으면 설계시키지 않으면 호탕하게 되는데 그 호탕한 기운이 화를 향해서 간다고 하면은 이것은 수국화로 화의 또 성질을 건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르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별로 안 좋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자, 임철조주를 보겠습니다. 서방지수 서방의 물이 발원 곤륜이라
즉 서방의 그 물은 그 발원지가 곤륜이니 곤륜산에서 시작되니 곤륜이라는 말 참 많이 나오죠.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그러한 산 기세호탕 그 기세가 호탕하다. 그래서 불가 알 이게 막을 알자죠. 막을 알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역가순 기성 그리고 또한 그 성질의 순응함이 가하다. 맞죠? 그 순응함이 가하다. 용목이 납지 나무를 써서 그 수를 수생목으로 빨아들이면 그런 즉 지지성 지혜로운 성질이 어떻게 간다? 행동으로 옮겨져요. 인으로 간다. 당연히 수는 지고 나무는 인이니까 수생목으로 가게 되면 지에서 인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영토 이제지 만약에 토를 써가지고 이를 제지한다. 즉 토국수로 수를 제압한다고 하면 부득기성 그 성질을 얻을 수가 없다. 아무래도 누르면은 그 원래 성질 나올 수가 없죠. 가장 좋은 거는 설기시키는 거. 오히려 유충분지환 오히려 충하고 달아나는 그러한 우환이 있을 뿐이다. 이제 서로 싸우니까 그걸 하니까 그렇죠. 기성익력 그 성질은 그로 인해서 거스르게 되고 그리고 강요하게 된다. 수국화 구조되면 그 수의 성질도 거스르게 되고 강요하게 되죠. 지어 환남 남물의 남쪽에 이르러서 지금 남쪽으로 향하는 것은 기우격지세 자 소용돌이 치고 격하고 때리고 그러한 세력이 된다. 그래서 우난지정 그래서 더욱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막을 수가 없다. 맞죠? 지정? 그 이게 원래 숫돌지자자니까 평정하다. 숫돌지 평정하다. 그러니까 막어서 정하게 할 수 없다. 안정되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막어서 안정되게 할 수가 없다. 강요 이상 강요하는 것이 강제로 누르는 것이 이상 보통과 다르다. 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오로지 또는 뭐 전적으로 무인 인도 없고 예도 없는 지성이게 된다. 그래서 이 수국화 구조가 돼버리면 수를 눌러버리면 얘가 없어지겠죠. 그리고 수생목으로 가서 보다 보니까 인도 없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 인예의 성품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내용은 어렵진 않죠. 내용을 보시면 명절을 보시면 자 임수일주가 신월에 가을에 태어났죠. 경금 금이 3개 있고 수가 2개 수가 또 3개 금수가 3개 있고 목이 하나 있고 토가 하나 있네요. 그럼 제일 좋은 거는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가서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임신일원 임신일주가 생어 해년 신월 자 해년 자 수죠 신월 금이죠. 그래서 금생수 구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해위 천문 해는 천문이 되고 신은 신이 천관 신은 천관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천문은 하늘의 문이고 천관은 하늘의 빗장이다. 그래서 즉 천하지구라 이제 천하를 이제 은하수로 보통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은하수의 입구이다. 정서방지수 발은 딱 그 바로 그 서쪽의 방향의 물이 되었다. 발원체장 발원이 가장 길게 되고 소이자 가장 기뻐하는 발은 가장은 아니고요. 소이자 기뻐하는 바는 시간 간목이다. 시간의 간목이다. 그래서 득 진토 통근 자 진토를 얻어서 진토를 얻어서 통근 자 진을 계무 진토 속에 을목이 있죠. 그래서 뿌리가 있어요. 간목에 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진토는 봄에 여기기 때문에 나무를 키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목 나무를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저기 축수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진토는 그래서 물도 빨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 납수 물도 수용할 수 있다. 그런즉 지즈성
지혜로운 지혜로운 그 성품이 행위위인 어짐으로 행동이 어짐으로 된다. 예역비 예도 또한 갖출 준비가 돼 있다. 그렇죠? 목생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화가 예이니까 화로 갈 준비가 돼 있다. 예가 될 준비되어 있다. 위인 사람됨이 유경기 우리 경기 일으킨다고 하죠. 놀래서 이상하게 하는 거. 그래서 좀 뭔가 좀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죠. 자 한번 볼까요? 8번 찡치에서 놀랍고도 이상하다 이상하게 여기다 이런 말인데 이상한 약간 비정상적인 약간 놀라는 그러한 품위 그러한 성격 그러한 그런 거를 품성을 갖고는 있었지만 없었다 교활하거나 이익을 탐내는 그래서 교리 지재화 그래서 교활하거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재주는 없었다. 중년 남방하온 중년의 사옴이 병정 이렇게 남방으로 흘러가니 득 이게 지금 남방이라고 보면 어떻게 우리 보면 초년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장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일단 옛날에는 오래 안 살았으니까 뭐 중년이라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사주 보면 이 적천수 쪽에 보면 중년한 말이 많이 나오죠. 득 간목생화 자 간목이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그다음에 목생화 이렇게 쭉 흘러가죠. 간목이 생활을 하니 명리양전 명예와 이익이 모두 온전하였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또 쓰신 분 있어요. 심성을 보면 외향적 감정형이라고 하겠는데 일간을 중심으로 모두 양의 구조로 성격존이 형성되어서이다. 한번 눈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경기의 의미를 놓고 생각해 보니 아마도 어지간히 괴팍하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 잘 쓰지 않는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편인이 겹치다 보니까 부정 수용성이 발달됐으면서 다시 거부하는 심리는 언뜻 보면 편제처럼 보인다. 결단력이 발생하는 구조로 하겠는데 다행히 시간의 식신이 있어서 궁리하고 정리하는 성분이 작용을 하여 쓸모가 있게 되지 않았겠나 생각을 해본다. 아무튼 이렇게 해석하신 분도 있고요. 참조하시라고 올려드렸고 자 두번째 명제 보겠습니다. 자 임수일주가 신해에 태어났어요. 신해 자 좌우충 오화가 있는데 충을 하죠.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두 번째 나왔을 때 남쪽으로 서방지수가 남으로 갔을 때 그 경우죠. 자 전부 여기는 그 서방 금수요. 금수죠. 그런데 이게 이제 화로 가죠. 어떻게 된가 볼까요? 임자 일원 생어 신월 해년 자 신월에 태어났고 해년에 태어났어요. 서방지수죠. 그래서 호탕지세요. 호탕지세 이미 다 이야기 드렸고 무귀납지처 돌아갈 곳이 없어요. 무귀납지처 시봉병호 그런데 시주에 병화와 오화가 있어요. 맹우이익 역기성 그래서 대립하죠. 수국화로 그래서 소용돌이치고 격하게 되는 그러한 성질을 거슬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 위인 사람됨이 강요 고집이 좀 셌고 그 다음에 물에 예의가 없었다. 이 화를 건드리니까 그렇죠. 화가 예의인데 겸지 운주 남방화토 게다가 운이 남방화토로 정병 사오미 이렇게 남방화토로 가니 부지 화토로 가니 가업 파폐무존 가업이 전부 깨져버리고 수국화로 돼버리니까 가업이 전부 깨져버리고 남아있는 게 없었다. 지오운 자 오운에 이르러서 자 오운이 무오우죠. 무오 지오운에 이르러서 강취인처 10대 같이 보이는데 그쵸? 10대인데 이 길을 여기 맥시멈 해봐야 9살이고 여기 19살일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10살, 20살 전에
지오운에서 강제로 취한 거예요. 인처. 여기 이는 이제 다른 사람이겠죠. 다른 사람의 부인을 강제로 취하다. 취가 이제 장가들 취니까 다른 뭐죠? 다른 사람의 부인을 강제로 빼앗았다 정도로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인 사람에 의해서 구사는 구랍하고 아니고 칠구죠. 칠구. 여기서는 이제 그래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맞아서 죽었다. 속된 말로 속설로 이 병화 위용 병화로서 용신을 삼는다고 하면 운봉 화토 위가 화토를 만나서 운이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죠. 속된 말로 이게 일반적으로 본다면 이 영화를 병화를 용신으로 봐서 이거를 중년운의 사오미 이 짝가 있었잖아요. 사오미 병정 이 중하운이 이렇게 화운이 왔을 때 아름답다라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다? 부지 금수 동심 이거는 금과 수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죠? 금과 수는 일종의 같은 부류죠. 가순 불가역이라 거기에 순응을 할 뿐이고 거역해서는 안 된다. 필봉 모군 반드시 모군을 만나서 생화유정 목으로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목의 운으로 빼야 생하고 화하는 그러한 가운데 유정함이 있게 된다. 면할 수 있다. 뭐죠? 그렇게 하면 흉함과 재앙을 면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한 지레의 예를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목이 와서 수생목으로 갔어야지 이게 수국화로 화를 치는 그런 구조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해당되는 전형적인 케이스죠. 체효자 서수환남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고집스럽게 되는 것은 금수가 화를 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뭐가 좋다? 목으로 빠지는 게 좋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들이 정지시켜 놓고 읽어보세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뭐 제가 몇 년 전에 작업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좋아 보여서 옮겨놨는데 참조하시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